요즘 자이든 타이든 음, 그 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 후에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핵심적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평생 직장이란 네. 말은 뭐 이제 예전에 없어졌으니까 네.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제 언젠가는 퇴직을 하는데 네. 그 퇴직 준비를 어떻게 되는지 고민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조언들을 보면 뭐 대학원을 가라, 네. 또는 뭐 자격증을 따라, 예. 또는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라, 네. 예? 예. 또는 뭐 부업을 만들어라,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늘은 좀 그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네. 좀 더 본질적인 거,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을 길러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라. 네.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먼저 예.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시면 예. 뭐 재테크라든지 예. 뭐 연금을 부어서 예. 뭔가 금전적으로 좀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그 경제적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그런 어떤 뭐 연금이나 자금 이런 쪽이 아니라 네. 일을 통해서 네. 가능한 한 오래 내가 경제적 수입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 능력을 기르라는 의미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을 기르라는 뜻은. 그러면 일을 통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돈을 벌기라는 말씀은 참 좋게 들리는데요. 그쵸? 예, 구체적으로 그게 가능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능하면 내가 일을 통해서 돈을 오래 버는 뭐 그게 직업을 같은 활동을 하려면 이제 크게 네.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하나는 내가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네.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 이제 전문성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이론 중심의 전문성이 있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뭐 어느 분야에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네. 그분을 이제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론 중심의 전문성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현장 중심의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직접적이고 실전적인 문제를 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아마 혜진 코치님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보시겠지만 네. 이 사람이 박사학위는 없어. 네. 근데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정말 잘해. 일은 네. 정말 잘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보통 박사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네, 김 박사, 별명으로. 헐 박사, 네, 별명으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현장에서 실전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영업 네. 파트에 있는 친구면 영업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예. 만약에 신규 거래처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영업을 하긴 하는데 신규 거래처는 네. 진짜 귀신같이 예. 개발을 해요. 네. 혼자 하여튼 뭐 지지볶고 알아서.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영업 박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퇴직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전문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네. 그렇게 싫지만 않으면 예. 그렇게 싫지만 않으면 재직 중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 전문성, 특히 현장 전문성,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고도, 가능한 한 최고로 끌어올리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전문성을 내가 확보한다는 뜻은. 네. 그러면 고도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뭐 자기 개발 쪽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네. 그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을 익혀야 된다. 그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이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되게 좀 낯선 네. 개념이에요. 네. 그 무슨 얘기냐? 노동 유연성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냐? 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은행들을 보면 네. 이제 만 55세 또는 56세에서 이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갈 때 네.
보통 이제 대부분 지점장급 되시잖아요. 예.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희망퇴직을 받아서 네. 이제 퇴직을 시키잖아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회사가 예. 홍길동이라는 지점장의 능력이 예.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예. 주 5일 필요하지 않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봉이 높잖아요. 예. 그 가격에는 사주지를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주 5일 필요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 가격에는 그 연봉에는 못 네. 사주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인력 선순환 쪽에 그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희망퇴직을 봐서 내보내고 그냥 이분들의 어떤 그 이제 일자리 네. 은행에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내부 심사역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네. 계약직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어쨌든 회사가 인력 조정을 해야 되는 그 큰 그림 하에서 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바뀐 게 뭐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실무적인 업무를 맡기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예.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주는 구조. 예. 그렇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은행들로. 네. 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네. 홍길동이라는 지점장의 당신의 전문성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네. 근데 그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이 회사가 네. 이제는 풀타임 또는 그 연봉으로는 함께 일하지 않겠다라는 네.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어떤 얘기냐면 네. 4050 경력직 분들의 그런 이제 전문적인 현장 노하우 경험 이거를 기업들이 활용은 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방법에 있는 거예요. 네. 방법으로 근데 풀타임 이 고용으로 당신의 전문성을 활용하기는 좀 꺼려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개인 입장에서는 네. 내가 더 오래 일하고 싶으면 예. 기업이 내 전문성을 활용하기를 선호하는 또는 네.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전문 어떤 이제 딱 기간만 정해놓고 네. 하는 뭐 전문 계약직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1인 지식계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자문, 컨설팅, 뭐 전문 강사 예. 등등 이런 방식으로 즉 네. 자기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과 노하우를 네.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 바꾸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이해가 잘 됐고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조건이 네. 정신적 독립. 독립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회사를 떠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취업을 할 때도 자기가 네. 다 알아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창업을 한다 그래도 자기가 다 알아서 찾아보고 네. 뭐 다녀보고 발품 팔고 네. 의사결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조직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회사 생활을 네. 오래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수동적 또는 의존적으로 바뀌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 밖에서 그 본인이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해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주도적, 주체적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주도적, 주체적 이게 약하거든요. 네. 이제 가능한 한 오래 일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문 계약직으로 일하는 방식, 네. 1인 기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전문 강사라든지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정확히 뭐고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하려면 어떤 뭐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어디 가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들도 다 스스로 찾아보고 아, 네. 본인이 의사결정하고 거기 가서 본인이 배우고 네. 또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하고 또 본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할 때도 자기 스스로 주도적 주체적이 안 되면 네. 그거를 못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정말 공감됩니다.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하면 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약간 농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할 때 많이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깨에 힘 빼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비슷한 건데 그 어깨에 힘 빼는 게 예를 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년 걸릴까요? 제가 볼 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아, 예. 바로 빼는 사람도 있고 아, 예. 평생 못 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제 무슨 얘기 날 들고 싶은 거냐면 그 자기 삶의 태도를 이렇게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요. 사실 네. 쉽기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그러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네. 작은 시도라도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회사하고 나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퇴직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예. 우리 회사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자기하고 회사를 동일시 여기면 절대로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그 관계를 끊고 뭐 회사를 배신하고 뭐 나 이 길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회사하고 나의 그 관계부터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네. 우리 회사란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회사와 나를 분리하는. 그렇죠. 네. 이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예. 나하고 회사를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예? 네. 자기 회사 이름 있잖아요. 예. 땡땡땡 회사. 예. 이렇게 부르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나하고 회사를 동일시 여겼던 이 관점에서 네. 일단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첫 걸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부터 네. 객관화시킨다는 뜻이니까 그게 예. 이제 그거를 그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월급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이제 회사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네. 이제 회사가 주어진 일을 하고 예.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내가 이제 그 대가로 그 월급을 가져간다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맥락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일을 하긴 하는데 네. 일하는 방식은 똑같죠. 예. 그런데 내 생각이 내가 일을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전문성, 경험, 노하우 이거를 가지고 네. 회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한 달 동안 하고 네. 그 대가를 네. 그러니까 서비스 피 뭐 네. 이런 식으로 한 달마다 예. 정산해서 가져간다는 생각. 네. 네. 정말 분리시키는 작업.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그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제 거기 있는 분들도 이제 아직 재직 중인데 이제 퇴직 이후에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들한테 회사는 뭐냐? 예? 어떤 관계냐? 네. 물어봤더니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뭐기는 뭐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내
전문성 가지고 회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대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서 제가 돈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저 친구는 예. 예? 지금 당장 퇴직을 해도 별 문제 없겠구나. 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쉬는 시간에 피드백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네. 나는 기본적으로 회사하고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야. 그게 조직을 배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오히려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고객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전문가다. 네. 그래서 내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 얘기했잖아요. 네. 전문 계약직, 뭐 1인 기업, 네. 컨설팅, 자문, 전문 강사 네. 이 사람들이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가 그 딱 똑같은 그 마인드거든요. 아, 네,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연습이 내가 회사를 다닐 때 충분하게 되어 있으면 네. 그런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에 오히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예. 뜻이에요, 그게. 예.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 잘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성공적인 퇴직 준비를 위한 2가지에 대해서 간호조선님과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